네, 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1시 16번째 강의 정약용 두 번째 작품입니다.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쵸? 유명한 작품입니다. 많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이미 시험에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몇 차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잠깐 실수가 있었네요. 봅시다. 보리타작 이라는 제목은요 번역한 거고요 사실은 탐액행이라고 돼 있죠. 행, 그쵸? 행, 행이 무엇입니까? 행은 이 행 자체가 한시한 갈래입니다. 갈래 이름이고요. 행 뭐 굳이 행이 무엇이냐 지금 이런 거는 국어 시간에는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타자가 때리는 거고요. 맥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때린다. 보리를 타작한다. 네, 네, 그렇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리 타작. 그래서 보리를 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리를 때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자, 큰 사발 보리밥 높이가 한 자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밥그릇이 사발인데 사발이 뭐예요? 사발. 그 국그릇 같은 거죠. 근데 높이가 한 자. 30cm의 높이 이렇게 쌓아놨다. 밥을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죠.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요, 뭐라고 합니까? 과장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실제로 그 농부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부일 안 된다. 실제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또는 이렇게 몸쓰고 힘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만큼씩 드십니다. 특히 이때는 보리밥이잖아요. 보리밥. 쌀밥하고 달리 보리밥은요, 약간 먹어도 좀 허기가 허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법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이렇게 먹는 거죠. 건강한 모습,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건강한 모습. 실제로 보면은요, 조선시대 때 사진들, 19세기 말 사진들을 보면요, 양반들도 많이 먹었어요. 밥을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왜냐면, 밥 말고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나마 이렇게 밥이라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도리깨, 타작도구입니다. 도리깨라는 거, 타작도구인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막대기 위에요, 링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짧은 막대기나 혹은 뭐 가죽이나 이런 게 달려 있어서요. 이걸로 이렇게 이 막대기를 휙 내저으면 여기 달려 있는 것들이 이 이렇게 보리를 배에서 있는 그 가지들을 때리는 거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나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리타작입니다. 깨 털 때도 이렇게 털죠. 털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털기도 하지만 그냥 때려서 텁니다. 그래서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자, 검게 탄 두 어깨, 굉장히 건강한 모습, 그쵸? 건강한 모습 나타납니다. 건강한 모습. 왠지 검게 탄 두 어깨 하면은 짐승돌, 막 이렇게, 그쵸? 그 근육질, 막 이런 사람들의 막 근육, 이렇게, 줄리엔강, 이런 사람들의 근육 딱 잡힌 어깨,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예전에 굉장히 왜소하셨죠. 우리 선조들은 왜소하셨죠. 거기에, 못 먹어서 삐쩍 말랐는데, 일만 해가지고, 일근육 생겨있는 그런 두 어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줄리엔강, 막 이런,
비 이런 어깨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해놓긴 했죠. 그쵸?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살짝 줄여서요. 네. 번쩍이네. 여기까지가 기입니다. 기승전결로 나눠지는데 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응해야, 응해야 뭐예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지금 이거는요,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고요. 보리타작 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인데요. 그쵸? 응해야는 보리타작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요죠, 노동요. 그리고 이건 한시인데요. 이 한시에 우리나라 말 응해야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라고 할 때요, 뭐,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시에 우리나라 노래소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응애야 소리 내며 발맞춰 드드리니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같이 일하는 모습. 그렇죠. 즐겁게 일하는 거죠. 노동요 부르는 거요. 이렇게 박자 맞추는 것도 있지만 흥도 돋고요. 일할 때 욕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렇죠. 즐겁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그쵸? 노동요의 한 방법이죠. 선후창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교환창. 선후창은요, 한 사람이 매기면, 집단들이 후렴구에서 받는 거고요. 교환창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왔다 갔다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 지금 여기서는요, 보리타작 노래가 그 영남지방에서의 노동요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막 고조되는 거죠, 분위기가.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막 보리에 먼지들이 막 쌓여서 보리티끌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서 보리타작을 하는 마당.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승. 승으로서 보리타작 마당의 모습이죠. 자, 기승까지는요, 4줄이었어요. 그쵸? 기승까지는 4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전체가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보리타작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걸 선경이라고 합니다. 선경. 앞에 경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선경 나왔으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선경 다음에는 이 뒤에부터는 당연히 후정이겠죠. 감정.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 부분이요.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 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주가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는 건 몸이 주인이고 마음은 하인 종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몸이 좋으려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말하겠죠. 그쵸?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는 건 몸이 편해지려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민들은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몸이 편해지려고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 편하게 산다. 이 사람들 지금 위에 보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조화로운 삶. 이게 이 정약용이 한 농민들의 삶의 평가예요. 농민들의 삶. 삶이 어떻다? 마음과 몸, 심신이
조화되어 있다. 네. 조화되어 있다. 네. 심신이 조화를 이룬다. 심신의 조화. 조화된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전입니다. 전. 기승전. 심신에 조화된 농민들의 삶이죠.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려. 낙원 좋은 거죠, 좋은 거.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 어느 곳입니까? 이 농민들의 삶이에요. 농민들의 삶. 어떤 삶? 심신이 조화된 농민들의 삶. 건강한 삶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 벼슬길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헛된 명분. 나 양반인데 이러면서 나는 벼슬길 이 정도는 해야지. 나 대학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몸 쓰는 일을 해?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저네요. 자, 낙원과 벼슬길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결입니다. 결. 뭐예요? 자신의 삶의 반성. 나는 낙원이 멀리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농민들의 삶을 건강하고 마음과 몸의 조화가 이루어진 아주 좋은 상태로 보고 낙원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면요. 갈래는 행, 시의 한시한 갈래라고 했죠. 성격은 사실적, 반선적, 묘사적, 예찬적인데요. 반성하고 있죠. 자기의 삶을. 묘사, 농민들의 삶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찬,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농민들의 보리타작과 노동의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정서태도 읽어보면 되고요. 표현,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했대요. 도리깨, 응애야 뭐 이런 거요. 그쵸?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이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성경후정.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는 농민들의 삶이 보여지고요. 기승에서는요. 전결에서는 자기의 감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요. 배경사상은 실사구시. 실제적인 것에서 그쵸? 실제적인 일에서 구하는 거죠.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농주의 실학사상. 중농주의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정약용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백성들의 힘든 삶, 어려운 삶에 대해서 분명 그 다음에 뭐 탐관오리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중농주의, 농사를 중시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살짝은 접어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적인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뭐 백성들이 힘들게 산다. 그쵸.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작품 탐진어가랑 탐진촌요 이렇게 볼 건데요. 그중에 탐진촌요 이러면서 뭐 백성들이 많이 뺏어간다. 우리 아까 고시 8에서도 보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비유적으로만 나타나요. 농민들의 어려움은 비유적으로만 나타나지 직접적인 어려움, 힘듦 이런 거 이렇게 막 많이 안 드러나고 이것처럼 이상적인 농민들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분도요 농민들이 힘든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중농주의 실학자이다 보니까 농사일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리타작 같은 작품이 나왔고요.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뭐 비유, 묘사, 그쵸? 있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잘 보시고요.
아무래도 시험에, 수능 시험에나 모의고사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문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보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정리학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